산업혁명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을 빈곤으로 몰아넣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기술을 통해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은 보다 나은 사회를 구축할 수 있게 되리라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고취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피폐할수록 미래에 대한 열망은, 그러니까 환상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죄성에 점철된 인간의 정신 승리죠. 그에 더해 나폴레옹의 정복전과 유럽 열강들의 제국주의를 거치면서 열강들이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발달시켰던 국가주의 내지는 애국주의는 유럽 열강들 사이의 경쟁을 심화시켰습니다. 동시에 식민지로부터 유입되는 막대한 자원과 첨단 기술을 통해 기관, 총,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양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감, 애국주의, 막대한 자원, 대량 살상 무기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어떠한 결론에 다다를까요? 애국주의를 달성하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자신감이 눈을 가리워 볼 수 없었고, 손에는 대량 살상 무기가 들려 있었고, 등에는 막대한 자원을 업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유럽의 각 열강은 다른 열강들도 동일한 자원과 동일한 기술과 동일한 무기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크게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심화되자 각 열강은 경쟁자들을 모두 제거하여 향후 어떠한 전쟁도 있지 않게 할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단 하나의 전쟁을 일주 만에 승리하겠다 노래를 부르면서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서로 기관총을 보유하고 있으니 고개만 들어도 머리가 썰려나갔습니다. 진군하는 병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학살되었습니다. 계몽주의의 일방적인 자신감과 정죄, 그리고 학살 기계가 이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첨단 총력전의 형태로 또다시 현실화된 것입니다. 열강들의 병사들은 참호를 파 그 안에 숨어들었고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어 참호만 더 파들어가는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생화학 무기가 사용되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생화학탄이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동료들의 시체가 바로 옆에 쌓여서 썩어가고, 비가 오면 습기가 창궐하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참호에서 나오지 못하고 먹고 싸고 해야만 했습니다. 2주마다 병력들을 교대했다고는 하지만 그 2주의 기간 한 번만으로도 너무 참혹했던 거죠. 그래서 정신병을 호소하는 병사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수년간 그렇게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영국이 개발한 탱크가 참호를 건너뛰면서 기관총을 난사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계몽주의가 약속했던 지상낙원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이기고 정착되는 평화가 아니라 정신승리에 사로잡혀 꿈꾸었던 일방적인 승리가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지옥도가 펼쳐져서 유럽을 피해 물들였던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을 수년간 겪은 유럽은 전쟁이라면 이제 몸서리가 쳐지고 이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배주의가 창궐했고 훗날 히틀러가 무슨 짓을 해도 전쟁을 피하려 했고 그동안 나치는 힘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계몽주의의 가장 큰 피해는 경제적 물리적인 당장의 피해보다 인간중심주의 자신감에 도취되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죄성, 그리고 그 죄성을 부풀리는 인간중심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우상화한 종교에 거듭 인신제사를 제공하는 악의 순환고리를 계속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죄성의 지배를 받게 된 인류는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시작하기는 했지만 열강들이 극단적으로 경쟁심을 키워가던 당시 상황에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그리 중요한 일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럽은 서로의 잘못을 뉘우치는 대신 프랑스가 먼저 나서서 독일을 정죄했고 전쟁 빚을 일방적으로 독일에게 전가했으며 또 독일 영토를 여러 갈래로 찢어버렸습니다. 술에 가득히 돈을 싣고 가도 빵 한 조각을 구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독일의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결국 분노한 독일인들은 힘을 키워서 2차 세계대전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계승했던 나폴레옹이 그랬던 것처럼 유럽은 계몽주의에 젖어 문제를 직시하는 대신에 또 다른 계몽주의의 악의 순환고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갔다고 말하곤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아니요. 히틀러는 계몽주의가 하는 것처럼
독일인들이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들려주었을 뿐입니다. 이미 독일인들은 복수심과 분노에 불타고 있었고 그 분노와 독일 제국의 재건에 대한 신념을 히틀러는 부추겼을 뿐입니다. 죄성을 키워줬던 것입니다. 계몽주의의 악의 순환고리에 의해 갈고 닦여진 독일의 정서가 이미 히틀러와 나치를 받아들이도록 준비되어 있던 것이고 이렇게 눈을 가리우고 죄성이 바라는 대로 하도록 만드는 것이 계몽주의라는 인간중심주의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계몽주의 진보주의의 산물인 총력전을 수년간 지속했던 유럽의 자원은 승자와 패자를 가릴 것 없이 고갈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유럽의 열강들은 많은 식민지들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참전해서 미국에 의존한 유럽 세력이 1차 대전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진행되던 동안 유럽은 미국에게 자원과 군사력을 의존해야 했는데 전쟁이 끝나자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유럽의 경제 상황은 초토화가 됐죠. 그래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미국이 더 이상 전쟁 물자를 유럽에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요. 그에 더해서 유럽에서 싸우던 미군 병력이 대거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경제구조에서 평시의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했고 따라서 이 평시의 경제구조에 맞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었습니다. 그에 더해서 귀환한 병사들이 또 넘쳐났으니까 이 병사들이 찾을 수 있는 일자리는 별로 없었습니다. 원래 미국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일자리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돼서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미국에게 의존하던 유럽 또한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공황이 번져나갔고 물론 이 경제공황을 극복한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경제공황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의 원인 중에 1차 세계대전에 의한 경제공황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기간 중에도 마르크스주의 사회혁명운동이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경제공황이. 그래서 결국 1, 2차 세계대전 또한 혁명이 황폐함을 낳고 그 황폐함 때문에 또 다른 혁명이 야기되는 계몽주의의 패턴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악의 순환고리가 한번 설정되면 죄성을 스스로 직시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인류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의 고리는 점점 더 크게 번져나가 보다 잔혹한 학살기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또 보다 잔혹한 학살기계는 보다 심각한 황폐함을 낳습니다.